오늘 모실 이분은요, 예쁜 얼굴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기자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영화 감독이 돼서 화제가 됐고요. 또 영화 감독, 연기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글쓰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자주 화제가 됩니다. 이분의 내면 세계엔 어떤 이야기가 또 숨겨져 있을까요?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배우 겸 영화 감독이시죠? 구혜선 씨 초대했습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 백전의 피플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늙어도 저 좋아하시렵니까? 늘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시청자를 만나왔던 그녀. 관록의 연기파 배우는 아니지만 연기를 향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구혜선. 넘치는 끼와 열정을 연기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해온 그녀가 두 번째 장편 연출작 복숭아나무로 돌아왔다. 그대는 나의 그대는 너무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현장에 와서 다들 너무 난감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시나리오 보시고 정말 이렇게 집어던지셨어요. 포스 넘치는 감동, 엉뚱한 매력력,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 365일 쫄바지만 입혀서 학교를 보내셨었어요. 쫄쫄이 이러고 창피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구혜선이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늘 비 오는 것도 상처고 네. 오늘 낙엽이 떨어지는 것도 상처고 왜 나는 다른 시선을 받을까? 의심을 실력으로 입증하고 싶었던 그녀. 구혜선의 영화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차 안에서 냄새가 나니까 카센터로 들어가죠? 그냥 아무 필터나 걸어주세요. 아무 필터나 이건 아니죠. 먼지는 물론 냄새와 세균까지 불수원 필터로 갈아주세요. 이래서 우리가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수원 에어컨 히터 필터. 그는 정말 쉽고 빠른 대출에 놀랐던 걸까? 사실은 가벼운 금리에 놀랐던 것. 쉽고 빠르게 만나는 오프라인 대출의 금리와 한도.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역시 침대엔 과학이 필요해. 그럼 잠깐 자더라도 푹 자게 하는 게 과학이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물 위에 살지만 늘 물에 목마른 사람들.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 그들의 바다를 생명의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어서 오세요. 피플 인사이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남보다 에너지 레벨이 한 10배, 5배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의 생활이 뭐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좀 시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에게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그냥 저는 보통의 삶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대학생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방학이라서 좀 다른 학생들처럼 시간을 좀 편하게 보내셨어요? 아니요, 사실 방학하고 나서 이제 영화 개봉할 것도 준비하느냐고요. 네, 계속 또 바빴습니다. 그래요. 그 영화가 복숭아나무인가요? 네, 복숭아나무. 제천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이 됐다면서요? 반응이 어땠어요? 그날 사실 굉장히 제천이 멀고 해서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야외 상영이었어요. 근데 또 많이 오셔가지고 비도 올랑말랑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관객과 감독의 만남, 대화의 시간 이런 것도 가지셨어요? 네, 영화 상영하기 전에. 전에. 어떠셨어요, 기분이? 감독으로. 이제는 조금 무덤덤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해야 좋지만 늘 굉장히 설레는 시간이고 좋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담력을 생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관객으로부터 받은 질문 중에? 항상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많이 한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같다. 그쵸.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지금으로서 현재로서 가장 이게 내 주업이에요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항상 학생이라고 적어요. 아 그래요? 네. 왜 외국에 일을 갈 때나 네. 직업은 안에 네. 항상 학생이라고 적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학생이라서 그렇긴 하다. 지금 현재 대학교니까. 네, 그런 것도 떠나서 네. 평생 학생일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앞으로 제가 뭐 나중에 누군가의 뭐 어머니가 될지언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배우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네. 그 자세를 지키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복숭아나무가 이번엔 사실 처음 선보인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네. 선보였고, 그리고 정말 긴장되는 건 이제 일반 관객에게 상영이 된다는. 네, 그렇죠. 언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5일 개봉 예정이고요. 와, 네. 그건 좀 더 다른 기분이겠어요, 또. 네, 다르죠. 어떤 기분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영화제란 것도 뭐 대중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더 영화의 어떤 독립적인 면이나 다른 어떤 실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냉정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주관적으로 많이 보시긴 하는데 이제 대중을 또 대중에게 이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는 또 굉장히 냉정한 일이니까 네.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되고요. 이제 그걸 꺼내놓은 다음에 후도 아무래도 걱정이 되긴 하죠. 그래요? 네. 어떤 게 걱정되세요? 일반 대중들로부터 받을 반응, 평가 이런 거에 네. 대한 두려움도 있으세요? 사실 있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네. 계속 제가 제 안에 이렇게 생각이 갇혀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두렵더라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제 단지 어떤 걱정이라 하면 그래도 마음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네. 근데 하긴 이제 장편 영화가 복숭아나무가 두 번째긴 하지만 네, 네. 사람들이 왜 자기 일기장도 옛날에 써놓은 거 보면 아무도 안 봤는데도 어휴 이렇게 덮어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영화는 공개된 거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그때 난 거기에 충실했어. 하지만 이게 남는다는 거죠. 네. 내가 나중에 40이 되든 50이 되든 네.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예, 많이 하죠.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아니에요. 사실 그쪽 생각을 네. 꺼내야 발전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실 그때 당시에 요술이란 영화나 그때 당시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지 않았다면 저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정지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 얘기를 꺼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조금 더 일찍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복숭아나무에서 꺼내놓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즘에 꺼내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이야기였어요? 요 근래는 사실 이제 자기 완성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차에 내가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물음을 하던 시기에 복숭아나무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어요. 네. 그래서 머리가 줄인 네. 그 인물을 설정한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양면성을 또 보여주고 싶었는데 한 사람 안에. 네. 그렇지만 정상적인 이제 앞모습을 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뒷모습을 한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되려 정상적인 사람이 더 불만을 많이 갖고 살게 돼요. 근데 자라온 환경은 똑같지만 이상하게 둘은 성격은 다르게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환경이건 뭐건 우리는 너무 남의 탓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이 안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면 그 굉장히 행복한 일일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설정을 그렇게 가져가게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표현해 나가고 전개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드세요? 사실 좀 처음 시작은 즉흥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이렇게 꽂힌다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에 너무 집요하게 그 생각을 파고들다 보면 즉흥적으로 막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왜 일기장 쓸 때 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하는 것처럼 어떤 글보단 이미지로 연상이 많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글로 이제 풀게 되죠, 처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고. 근데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을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 이미지를 연상하다가 이런 음악이 떠올랐는데 계속 그 멜로디가 떠나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음악을 먼저 만들고 그 음악에 맞게끔 시나리오를 사실 구성을 하게 됐는데 네.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멜로디 지금 이렇게 허밍으로 해주시면 어떤 멜로디였죠? 그대는 나의 작은 복숭아나무 이런 멜로디였는데요. 그냥 동요 같은 멜로디였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각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도 그대는 나의 이렇게 근데 이게 그게 어떤 사실 동요 안에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 이런 것들 상상하다가 네, 그 동요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인들이 이제 만든 노래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